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 매장 영업시간을 10시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소속 경찰 2명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접종받은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부서 소속 수사관이었습니다. 경찰이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운영자 김모 씨를 검거한 가운데 김 씨가 애초부터 보조금을 노리고 사업에 뛰어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급식소 등의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에는 채식 권장을 위한 경기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 2단계 조치를 비롯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앞으로 3주 더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백신 접종 예약을 당부하는 한편 접종자 우대 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내 확진자 발생은 하루 500에서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소속 경찰 2명이 1차 백신 접종을 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기 북부청 사이버수사과 수사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경찰청 사무실 등에 대한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양주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2차례 신문조사를 했습니다. 신문에선 시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 소속 의회 의원에 대한 질의는 날카롭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을 댔다가 납품 대금을 못 받은 농민은 150여 명. 피해액은 1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낮 여름 그 하우스 안에서 땀 흘려가면서 만든 오이가 이겁니다. 이거 하나가 1,000원이에요. 오이 한 개는 200원이고. 근데 이거 1,000만 원씩 뛴 사람들은 오이 5만 개를 해야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농사꾼들의 그 애환을 알고 계셨는지. 이 밖에 투자금을 날린 주주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매장 임차인들의 피해까지 더하면 총 피해액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했던 것일까? 아니 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문서로다가 저 센터에다 내려보낸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로컬푸드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좀 먼저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활성화는 물 건너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양주시가 법인 측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두고도 지적이 나옵니다. 보조금을 줬으면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철저하게 책임 없다 자기네는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건립에 1등 공신인 동시에 특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홍성표 민주당 의원. 의원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석에 앉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하여튼 죄송하지만 저희 의회 의원님들은 농민들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홍 의원 종중땅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선 이유를 물으니 그러면 여러 분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종전 건물에 이 로컬푸드 건물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종중땅에 매장이 들어선 이유는 모른다면서 이해 충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제 종친의 건물을 치는 건 알았습니다. 건물을 치는 건 어디다 짓는 거 알았는데 어느 날 뭐 들어보니 그게 로컬푸드가 글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장소 좋고
예? 근데 보니까 세도 그렇고 보증금 보니까 좀 저렴하게 얻은 것 같더라고요. 딸이 2호점 매장에 꽃집을 얻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합니다. 너 애들 키우는데 가작가게라도 하려면 여기 갖다 꼭 팔려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인천 삽니다. 인천 살아서 그 매장 가보면 뭐 아시겠지만 그 요만한 게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써놓은 게 우리 딸 물건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뭐 매매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의원들의 추가 질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성표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로컬푸드 조사특위는 오는 25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알려진 김 씨 부부가 잠적한 상황에서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이 마무리돼가지만 제19 감싸기, 맹탕 조사 이 두 가지 꼬리표를 떼어내기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경찰이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운영자 김모 씨를 검거한 가운데 김 씨가 애초부터 보조금을 노리고 사업에 뛰어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부담금 20% 이상을 투입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김 씨가 관련자들과 짜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납품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관련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급식소 등의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채식 권장을 위한 경기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의 경기도 농산물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7월 경기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에서 수해 피해가 났지만 1년 가까이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건데요. 곧 다가올 우기에 주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에 사용할 골재가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습니다. 인근 계곡으로 금방이라도 흘러내려갈 듯하지만 어디에도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민가 근처에 있는 공사장 외벽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에 흘러내린 물줄기로 절개지가 움푹 패였습니다. 이곳 절개지에는 보시는 것처럼 물살에 휩쓸려 돌들이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금방이라도 절개지 아래로 내려올 위험한 상황입니다. 깎인 흙은 쌓아놓은 건축 자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절개지 아래에는 급류에 휩쓸려온 공사장 구조물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인근 외벽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그물은 여기저기 찢겨져 나갔습니다. 수해 피해가 난 또 다른 절개지 역시 방수 덮개가 씌워져 있지만 뜯겨져 흩날리고 덮개를 묶은 끈도 떨어져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토사 유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 큰 돌 굴러간 거 봐, 저 바위 큰 바위들이 굴러가 있잖아. 지금 저 밑으로 이거 무너지면서 저거 바위 그 내려온 거거든. 저 밑에까지 굴러가 있잖아 봐. 그러니 이런 돌이 굴러갈 정도면은 물살이 얼마나 세겠어. 근데 비 또 작년 매로 비가 또 많이 온다면은 이거 다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어. 다 무너지지.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해 여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수해 복구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하도급업체에서 2020년 7월부터 공사대금 문제 때문에 11월까지 유치권 행사를 하다가 합의서를 썼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하수급업체들은 따로 모여서 11월부터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수해복구 공사가 미뤄져 왔지만 동두천 시는 1년 가까이 뒷짐만 지고 있다. 우기철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두 달 내에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왜냐면 이제 곧 우기철이 오기 때문에. 그럼 만약 안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뭐 보증보험 인허가증 건 끊어놓은 거로 복구공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동두천시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발한 박찬호 야구공원. 하지만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12만 대를 넘어섰는데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데 반해 충전기 설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45만 기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전기차 사용자 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 전기차 운전자의 주된 충전 장소는 거주지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거주지에서의 충전 불편을 호소했는데 충전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의무 설치 건물 전체의 724만 동 가운데 3.5%인 26만 동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들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그걸 설치를 해야 되죠.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일단 주민이 수요가 없고 민원 제기가 없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민간 건물의 경우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더욱 부족합니다. 일부 신축 아파트에만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전기 충전기 설치 우리 아파트에 한 서너 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래 좀 설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주 대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주민들은 또 무상으로 설치해주면 또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쉬워집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추세에 맞춰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공단 EV.5할.KR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수행 기관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업체들마다 각각 검색해서 이 제품이 좋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 설치하고 싶은데 하면은 그쪽에서 신청이란 걸 대행을 다 해줍니다. 서류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대행을 다 해줍니다. 저희 공단에. 정부는 신축 건물의 경우 총 주차 면수의 5%까지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 건물은 2%로 확대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45만 기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의정부시가 20일부터 이틀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시내 10곳에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4곳과 공장지역 2곳, 교통 관련 시설 2곳 등입니다. 조사 대상엔 지난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캠프 카일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항목은 중금속과 불소시안 등 22개이며 시는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면 정밀조사를 명령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의정부시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아파트 매매 동향을 보면 경기도 내에서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하남시가 49.8%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광명시와 구리시, 김포시가 4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정부시는 43.4%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21일로 정했다고 하네요. 네, 또 100년 해로의 해자는 함께 해자입니다. 100년을 사이좋게 화목하게 함께 늙는다는 뜻이죠. 100년을 행복하게 함께 늙어가자는 뜻도 되겠죠. 부부의 날, 인생의 동반자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